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차 맞벌이를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우리 남편 결혼하고 지금까지 집안일 한 번 도와줘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남편은 자기가 저보다 돈을 더 잘 번다면서 원래 가장은 집안일 같은 거 도와줘 버릇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제가 가장 멍청이지만 처음 몇 년 동안은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생각하면서 별 생각 없이 살았네요. 그 뒤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게 된 지금도 집안일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시킨다고 할 사람도 아니고 주변에 이야기하기에도 창피한 일이라서 그냥 내가 한번 참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하는 집안일을 남편이 아주 하찮게 생각한다는 점이었어요. 집안일 그까짓 거 별로 할 것도 없는데 뭐가 그리 힘드냐는 식이었고, 반찬 투정은 어찌나 심한지 한 번 먹은 반찬 다시 올리면 밥 안 먹는다고 숟가락 던지고 가버립니다. 처음엔 남편이 너무 까탈스러워서 원래 남자들이 다 이런 건가 싶었는데 결혼하고 첫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 남자들은 남편과 아버님을 포함해서 친척들 모두 아무것도 안 하고 놀더라고요.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게임하고 고스톱 치는 동안 집안 모든 여자들이 주방에 모여서 명절 상차림 준비하고 어른들 술상 차려드리고 완전 80년대 집구석이었어요. 우리 친정은 명절에 친척들 잘 모이지도 않고 차례도 안 지내거든요. 아빠가 엄마 힘들다고 명절에는 거의 다 나가서 먹고 배달시켜 먹었어요. 저는 우리 집이 그렇게 명절 보내니까 다른 집들도 다 그런 줄 알고 자랐습니다. 아직도 옛날처럼 차례상 뻑적지근하게 차리고 집안 어른들 안주상 차리면서 명절 내내 고생할 줄은 몰랐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압권인 것은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사람을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처음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는 집 계약 시기가 잘 안 맞아서 제가 살던 방 하나짜리 원룸에서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람을 안 부르더니 전셋집을 구해서 이사를 한 이후로 집들이부터 한밤중에 예고 없이 아는 사람을 집에 데려오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압권은 시댁 식구들이랑 남편의 친척들 다 불러다가 집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 집에 거의 20명 가까운 사람이 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당연히 제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았고 집들이 일주일 전에 통보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집들이 3일 전부터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음식 준비하고 집들이 당일에도 새벽까지 술상 봐주다가 손님들 보내고 정리 끝냈더니 아침이더라고요. 이런 모든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하자고 하니까 제가 당연히 열이 받죠. 남편은 당연히 집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 저보고 너무 유세 떨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자잘하게 신랑 친구들 몇 번 더 집에 데려왔고 회사에서 같은 부서 사람들도 데려오는 바람에 한 달 동안 집들이를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신랑은 도와주는 거 하나 없었고 자기가 불러온 손님인데 숟가락 하나 컵 하나도 세팅 안 도와주면서 손님들이랑 잡담하고 놀고만 있었어요. 저는 미련하게 혼자 음식 만들고 과일 깎아다가 바치고 이제 와서 생각만 해도 또 열불 나네요. 그 뒤로는 조금 조용해서 아이 낳고 살고 있었는데 작년에 드디어 저희가 청약 받고 아파트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전세 월세 걱정 없이 제 집 생기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집 정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신랑이 시댁 식구들 전부 불러서 집들이 한다고 통보하더라고요. 5년 전에 악몽이 떠오르면서 남편에게 바로 따졌습니다. 여기가 당신 집도 아닌데 왜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약속을 잡냐고요. 저번에도 하나도 안 도와주고 내가 너네 식구 종로를 타려고 시집 온 줄 아느냐.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등신이라 참고 넘어갔는데 이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집들이도 안 할 생각이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요즘 사람 모이는 것도 조심스럽고 당신 내 신우도 얼마 전에 이사 갔는데 왜 신우는 집들이 안 했냐면서 박박 대들었더니 신우는 전세집이고 우리는 집을 샀는데 어떻게 집들이 안 하겠냐고 생각을 좀 하라더라고요. 아니 그럼 5년 전에 집들이 한 건 우리 집이라서 했습니까? 남편이랑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점점 서로 언성은 높아지고 저는 밤새도록 음식 만들고 안주 준비할 생각하니까 너무 까마득해서 절대로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죽어도 집들이는 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안 부르더라도 자기 가족은 불러다가 집들이 할 테니까 그렇게 아뢰랍니다.
남편이 말하는 꼭 불러야 하는 사람들만 다 합쳐도 애들 빼고 10명이 넘어요. 그놈의 집들이 안 하면 누가 잡아가는 법이라도 있답니까? 저희들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니까 3살 먹은 우리 애가 놀랐는지 옆에서 울더라고요. 일단 애 앞에서는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정말 어지간한 게 집들이 와서 저 혼자 음식 준비하고 있으면 어머님이건 신우건 도와줄 법도 한데 손님으로 왔다고 철저하게 앉아서 먹기만 하더라고요. 나 혼자 그 집안 식구들 음식 준비하고 있으면 진짜 노비가 된 것 같고 비참한 기분이 들어서 더 짜증납니다. 우리 부모님은 집들이 이런 거 하자는 말씀 안 하세요. 예전에 결혼하고 처음 전셋집 구했을 때도 그냥 와서 둘러보고 밖에 나가서 같이 외식하고 가셨고 이번에도 나중에 따로 집 구경 온다고 말씀하고 말더라고요. 꼭 시댁만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막말로 집을 시댁에서 사주신 거라면 고마운 마음이라도 집들이 대접 한번 할 텐데 남편이랑 제가 같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들어온 집인데 왜 시댁 식구들한테만 대접을 해야 하는 건지 저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하기 싫다고 해도 남편은 막무가내로 무조건 하라고만 해서 이번 기회에 남편 정신머리를 고쳐놓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댁에 제가 미친 사람으로 낙인 찍히더라도 뭔 상관이겠냐는 마음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으니까 자기 말을 듣는 줄 알고 집들이 준비한다면서 술도 몇 박스 사다 놓고 혼자 유난을 떨더라고요. 이번에 음식 뭐 준비할 거냐면서 감자탕을 큰 들통에 한솥 끓이고 메인 반찬 몇 가지 준비한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힘드니까 배달 음식 시켜도 된다고 말했어요. 진짜 저를 생각해주는 그 놀라운 마음씨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집들이 한다는 그 당일날에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당연히 그 사실 눈치챈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불이 나게 오더라고요. 다 안 받고 주말 내내 친정에서 아이와 놀면서 푹 쉬다가 일요일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지금 자기를 엿먹이려고 하는 거냐면서 화를 내고 방방 뛰더라고요. 시댁에는 제가 갑자기 아파서 오늘 집들이 못한다고 다음 주로 연기했대요. 다음 주고 다음 달이고 간에 저는 집들이 준비 안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 그렇게 집들이가 하고 싶으면 당신이 혼자 준비하던지 알아서 하고 나는 앞으로도 집들이 한다고 할 때마다 친정 가서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집안의 며느리고 뭐고 떠나서 나 당신네 가족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뭐 대단하게 도움받은 적도 없으니까 나 시켜서 효도할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고 싶으면 혼자서 얼마든지 해보라고 말했더니 또 화가 나는지 얼굴이 뻘개지고 혼자 부들부들 대는데 자기가 뭐 어쩌겠어요?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이번 기회로 집안일도 반반씩 나눠서 하자고 했습니다. 같이 맞벌이하고 돈 버는데 왜 나만 혼자 집안일 다 하냐고요. 내가 밥하면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애 보고 있으면 내가 청소기라도 돌리라고 했어요. 가장이고 나발이고 간에 집안일 저 혼자 할 거라면 나도 다음 달부터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저보고 왜 이렇게 변했냐고 묻더라고요. 신혼 때처럼 남편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술상이나 차리던 제가 몇 년 만에 이렇게 변해버린 이유는 아마 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있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제게 미안해하고 뭐 하나 해주면 고마워할 줄 알았으면 저도 힘들고 짜증나도 내가 좀 참는다는 생각으로 남편 해달라는 대로 해줬을 거예요. 원래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아이만 생각하면 집안에서 큰 소리 나는 것도 싫은데 그래도 이제는 참지 않고 할 말이 있으면 끝까지 다 하려고요? 사람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신이 나는 법인데 남편이고 시댁이고 전부 제가 대접받기는 글러먹은 것 같네요. 앞으로 집에 허락 없이 손님 데려오거나 집안일 안 도와주면 저도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어디 남편이 이기는지 제가 이기는지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예전처럼 참고 살지도 않을 거고 끝까지 남편이 제 말을 안 들어준다면 남편이랑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도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서도 아이 키우면서 잘 살 수 있는데 말 안 듣는 남편까지 데리고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6개월 지난 신혼부부예요.
남편은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결혼할 때 자꾸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으면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싫다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는 말 할 거라면 이 결혼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최소한 언제든지 자기가 찾아뵐 수 있게 같은 동네로 살자고 하길래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남편은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남편은 홀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홀어머니 모시고 살게 같은 동네로 살자고 하길래 너무 가까우면 제가 불편하니까 좀 떨어진 곳에 구하라고 이야기해서 시어머니 댁과 걸어서 20분 거리 정도로 떨어져서 신혼집을 얻었어요.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진짜 많이 양보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시어머니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집에 아들 데려다 결혼하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 정도면 서로 별 문제 없겠다고 괜찮다 하셨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 절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마음대로 찾아오지 않으실 거라면서 남편 혼자서 퇴근길에 어머님 댁에 찾아갈 거라고 저보고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완전 시어머니와 담쌓고 살 것도 아니고 이 정도 가까이 있는 건 크게 상관없겠다 싶었어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건 너무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같은 동네에서 사는 정도로 크게 불편한 일이 생기겠나 싶은 생각이었죠. 그런데 진짜 결혼하고 이제 겨우 반년인데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제게는 말씀도 안 하시고 저희 아파트 같은 라인의 아랫집을 계약하셨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서 집 계약하실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라는 놈도 분명히 자기 엄마랑 이야기 다 하면서 부동산도 알아보고 했을 거면서 끝까지 제게 이야기 안 하다가 부동산 계약서 도장 찍은 날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어차피 그때는 제가 난리를 치더라도 이미 늦은 상황이라고 생각한 건가 봐요. 남편이 갑자기 제게 와서 헐짝 웃으며 자기 엄마 이 아파트 1층에 들어오기로 했다고 계약서에 오늘 사인했다면서 웃고 있을 때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어안이 벙벙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멀쩡히 살던 집을 팔고 더 좁고 오래된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오시려고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이 집이 지하철역이랑도 더 가깝고 어머님 친구분들도 이 아파트에 훨씬 많아서 이사 오는 거라고 하네요. 절대로 저 불편하게 할 일 없으니까 안심하라고 합니다. 자기 퇴근하고 지금까지 어머님 댁 들렀다가 우리 집까지 걸어오기 힘들었는데 이젠 퇴근길에 들러서 얼굴 보고 올라올 수 있다고 좋아해요.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화가 나고 이가 갈리네요. 결혼하고 지금까지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셨어요. 남편 통해서 비밀번호 알아내시고 낮에 우리 둘 다 없을 때 마음대로 오셔서 냉장고에 반찬도 채워 넣으시고 청소도 하고 가십니다. 고마운 건 둘째치고 시어머니가 자꾸 제 살림 보고 가시는 게 불편하고 민망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 말은 들을 생각을 안 하세요. 남편한테 이야기해도 그게 뭐가 문제냐는 반응입니다. 자기 엄마가 반찬 해다 주면 그냥 잘 먹으면 그만이고 맞벌이 하느라고 바쁜데 엄마가 와서 청소해주면 고마워하고 용돈 한번 드리면 그만인데 왜 그걸 불편해하고 싫어하냐면서 저를 이해 못해요. 엄마는 그냥 우리 힘들까봐 도와주러 오시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래요. 그 일로 남편이랑 몇 번 싸우긴 했는데 더 해봐야 결론도 안 나고 시어머니가 사람 없을 때 찾아오시고 잔소리를 하시는 건 아니라서 그냥 저도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같은 동네를 넘어서 같은 아파트라니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 도움받고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 사시게 될 어머님에게 어떻게 돈을 보태달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 돈 5천 넣고 제 돈 3천 넣고 나머지는 대출받아서 집 구하고 아끼고 아껴서 혼수 맞춰서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 친정에도 손 벌리지 말고 결혼하자고 남편과 협의해서 우리 힘으로 한 결혼이에요.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하는 제가 속물이지만 시어머니가 집 사주셔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라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대출 끼고 남편과 제 돈으로 한 집인데 계속 아무 때나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너무 스트레스 받고는 있었거든요. 남편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엄마도 조심하고 있고 우리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이라서 저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 정도 선까지는 내가 양보해야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요.
같은 동에 엘리베이터만 타면 바로 우리 집으로 통하는데 시어머니가 아무 때나 오셔서 문 열고 들어오시고 저녁마다 와서 뭐 먹려고 같이 먹자고 하실 것 같아요. 남편은 엄마가 눈치가 있지 우리가 신혼인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는 하는데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거 생각해보면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남편은 시어머님이 가까이 산다고 안심이라며 좋아하네요.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안 된다고 말리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계약하시고 이사 오시겠다는데 그걸 제가 뭔 수로 말립니까? 저희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이사가라고 하는데 아직 계약 기간 많이 남아서 현실적으로 이사가는 게 힘들어요. 금전적인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고 시어머니 이사 온다고 도망치듯 이사갈 바에는 차라리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 살고 말죠. 그래서 남편이랑 대화로 해결할 생각으로 불러다가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당신한테는 둘도 없는 엄마고 가까이 두고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 잘 알겠지만 나한테는 불편하고 대하기 어려운 시어머니일 뿐이라고요. 시어머니가 바로 아래층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 앞으로 나는 쓰레기 버리러 가고 집 앞 슈퍼 나갈 때도 옷차림부터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살아야 하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죠. 남편한테 반대로 내가 장인어른이 옆집에 산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제 말을 좀 이해하는 눈치였어요. 최대한 자기가 중간에서 잘하면서 시어머니랑 제 사이에 불편함 없게 잘할 거라는데 그 말도 솔직히 믿을 수 없을 말이고요. 잘할 사람이면 이전에 잘했겠죠.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시어머니 부동산 계약한 거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만약 시어머니 이사 오고 내가 너무 버티기 힘들고 못 살겠으면 바로 다른 동네로 이사 갈 거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자입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 언제든지 집 내놓고 이사 가도 된대요. 자기가 중간에서 저 힘들지 않게 잘한다고 몇 번씩이나 당부하는데 그 이야기가 믿음직스럽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그때 가서 딴소리하면 그냥 난 이혼하고 혼자 살 거라고 했더니 이혼이라는 말에 남편이 조금은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빈말하는 성격이 아니고 남편도 제 성격 알기 때문에 그제서야 표정이 조금 심각해지더군요. 일단 지금은 어쩔 방법이 없고 당신이 중간에서 해결한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못 견딜 정도로 힘들어지면 시어머니가 따라올 수 없는 먼 동네로 이사 갈 거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을 잘해줄 것 같지도 않고 시어머니께서 집까지 내놓고 여기로 이사 오셨는데 완전 남남처럼 따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데 앞으로는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실 거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저랑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때가 되면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집 내놓고 이사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것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머님 이사 오시면 좀 참아보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 가자고 해야겠어요. 그때 가서 남편이 제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이혼하자고 해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결혼 초반에 빨리 결정해야지. 이렇게 어영부영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 어머니 더 나이 드시고 편찮으시면 남편이 당장 모시고 살자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오기 전에 남편과 빠르게 살지 말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두 달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볼 생각이에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살림 간섭을 하시거나 잔소리를 하신다면 다 기록해놨다가 남편과 싸울 때 증거 자료로 써먹어야죠. 제가 결혼하면서 집을 얻고 혼수한 것까지 돈을 얼마나 썼는데 정말 아까워 죽겠습니다. 애초에 남편 말 듣지 말고 제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 살았어야 했는데 마음 약해져서 괜히 시댁 근처에 살다가 이렇게 봉변을 당하네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못한 제 탓이지 누굴 탓하겠습니까? 혹시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청소해주는 걸 고마워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대부분 남자분이실 거예요. 결혼하고 시댁을 겪어본 여자분들이라면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저도 제 살 길 찾아봐야겠네요. 어머님이 이번 달 말에 이사 오시니까 일단 한번 살아보고
두세 달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후기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